우리는 아주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동장사로 이동하는 길에 시내에서 빗길이기도 하고 퇴근 시간에 걸려 정체가 심했는데 덕분에 여름축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을 제외한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모두 허연 궁뎅이 두 짝을 다 드러낸 보기에도 민망한 마와시만 걸친 사람들로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비록 금방 정체가 풀려 차가 진행하는 바람에 올해는 구경하진 못했지만 가장 일본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행렬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동장사에 도착했습니다. 동장사는 1195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선사로 주요 문화재로 지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범종이 보관되어 있으나 범종 관람은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그 규모가 작았으며 긴 담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정갈하였으며 그리 오래되지 않은 볼품없이 덩치만 크고 희한한 인상을 한 목조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불상 옆에 마련된 작은 유물 전시관엔 중국과 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몇몇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메모와 정리의 문화로도 불리우는 일본 국민성을 말해주듯 예의 불상을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사진으로 담아 전시해놨습니다. 본전을 돌아 옆쪽에는 일본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납골묘가 마련되어 있으며 단아하지는 않지만 사무라이 투구 모습을 한 부속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본전 앞으로는 2층 높이의 목조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출입문은 우리나라에서처럼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천 왕상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우리네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칠성당 정도로 여겨지는 작은 누각이 출입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장사 관람을 마친 우린 다시 버스에 올라 다음 행선지인 태제부 천만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태제부는 백제 일본군이 백총강 전투에서 신라, 당 연합군에 패한 후 일본 정부가 설치한 지방관청입니다. 그 역할은 7세기 후반에서 나라 헤이안 시대까지 큐슈를 다스리고 일본의 서부 지역에 방위와 또 한국, 중국 등의 외국과의 교섭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당시의 역사를 알려주는 초석, 회랑, 그리고 주변의 관청 유적이 복원되어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태제부 천만궁 신사는 교토에서 유명했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학문이신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수호하는 사찰로 태제부에 90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901년 우대신이라는 관직에서 갑자기 태제부의 관리로 좌천된 미치자네는 2년 후 태제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멈춘 그 자리에 묘를 썼다고 하며 그 묘 위에 세워진 것이 태제부 신사로 현재의 본전은 1591년에 건축한 것입니다. 넓은 경내에는 매화, 녹나무, 꽃창포 등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한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는 각양각색의 축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문화의 신을 모신 곳이라고 해서 수험철이 되면 수험생이 있는 집안의 어머니들이 모두 이곳에서 합격을 기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가와라 미치자네는 당시 중국 문학 연구가로 많은 공헌을 남겼으며 학문의 신으로 신봉되어 왔습니다. 본전은 일본 전통 사무라이의 투구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앞에는 6,000그루의 매화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만개한다고 합니다. 태제부에 들어서면 보이는 붉은 다리가 계절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과 더불어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히며 이곳의 주민들 또한 붉은색의 이 다리를 태제부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제부는 또한 많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도 유명하며 태제부 천만궁에 올라가는 길 사이사이에 일본 전통 상점들과 음식점이 즐비해서 보는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중 유명한 것은 스가와라 미치자네가 죽기 전 다른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우메가의 모찌만 먹었다고 하여 그 지역의 토산품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개씩 사서 먹어봤지만 익히 먹어봤던 모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관광명소라는 말에 내심 기대에 부풀었으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실망이 무척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유적지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국가적인 관광지 육성 및 홍보 정책 때문인지 무척이나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움직였지만 피곤한지도 모른 채 오후가 늦을 무렵 고속도로에 올라 나가사키로 향했습니다. 약 2시간가량 소요되는 거리인지라 도중에 휴게소에 들러 잠시의 휴식을 갖고 아직 적응되지 않았지만 다소 비싸다고 생각되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도 뽑아 마시고 출발 전 집에서 서두르다 미처 챙기지 못한 일회용 라이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